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어저께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요. 출퇴근길이 상당히 좀 혼잡했는데요. 오늘 조금 짜증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또 연휴니까요.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고비 주사 맞으시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체중이 쑥쑥 잘 빠지고요. 어떤 분들은 매주 주사는 맞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체중이 잘 안 빠진다고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요. 이번에 그 위고비에 좀 잘 듣는 분들은 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비만 다른 약 포만감이 답이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았는데 옆 사람은 아직도 맛있게 먹고 있는 경우. 단순히 위가 크다 작다의 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얘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포만감은 성별, 유전자, 몸속의 여러 시스템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비만 성인 717명을 대상으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은 칼로리 (CTS를) 측정했습니다. 표준화된 아침 식사 후 점심은 원하는 만큼 먹게 한 뒤 섭취 칼로리를 기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140kcal에서 멈췄지만 어떤 사람은 2000kcal를 넘게 먹어야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키, 체중, 체지방률, 호르몬 수치로는 이 차이를 다 설명할 수 없었고 성별과 특정 유전자가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 위험 점수 CTS GRS를 만들고 두 가지 비만 치료제 펜터민 토페라메이트 뇌의 작용과 리라글루타이드 위의 작용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CTS GRS가 높은 사람은 펜터민 토페라메이트가 효과적이었고 낮은 사람은 리라글루타이드에 더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같은 비만이라도 언제 배부르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최적의 약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CTS가 높은 사람은 한 번에 먹는 식사량이 많습니다. 펜타민 토피라메이트는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식사 도중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도록 도와주는 작용이 강합니다. 반대로 CTS가 낮은 사람은 한 번 먹을 때 양은 적지만 식사 간격이 짧거나 군것질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는 위 배출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군것질 횟수를 줄여줍니다. 약물의 작용 방식과 개인의 식사 패턴이 잘 맞아떨어질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이어트 약 처방도 칼로리를 줄이세요에서 당신은 CTS가 높으니 A약, 낮으니 B약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순간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유전자와 몸속 신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밥상 위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 타이밍이 체중 감량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비만 치료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끼 이제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야지 하는데도 조금만 먹어도 이제 금방 배가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얼마나 먹게 되는지 이거를 칼로리 투 세티에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로 CTS,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은 칼로리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을 통해서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이제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고 해서 각각의 그런 CTS를 측정을 하고요. 그 CTS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찾아낸 거죠.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성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조금만 먹어도 이제 배가 부르다는 거죠. 남성에 비해서. 그거 외에 이제 키나 몸무게나 뭐 체지방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이런 것들로는 별로 설명이 잘 안 됐고요. 비만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합을 했더니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는 양이 이제 적은 사람하고 이제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을 이제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CTS가 높은 사람들은 뇌에 작용하는 그런 비만 약물을 먹었을 때 효과가 크고 반대로 포만감을 금방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삭센다나 위고비 같이 주로 위에 작용하는 그런 비만약을 처방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게 이번 연구의 이제 핵심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잡지에 실린 거고요. 지네틱, 유전적인 거고요. 피지올로지칼, 이거는 생리적인 거죠. 세타에이션 베리어빌리티,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고, predict response to obesity treatment, 비만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배가 고파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세티에이션이라는 거는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그 포만감, 이걸 세티에이션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세타이어티라는 말도 쓰는데 이것도 포만감인데, 이거는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배부른 게 이제 지속되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티에이션이라는 건 식사 중에 느끼는 포만감이고, 세타이어티는 식후에 느끼는 포만감, 조금 다르죠. 먼저 칼로리 투 세티에이션,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을 하고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네틱 리스크 스코어, 유전자형에 따라서 이 CTS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스코어를 개발을 해서요. 높은 CTS, 낮은 CTS 이렇게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은 뇌에 주로 작용하는 약이고요. 리라글루타이드는 싹센다입니다. 주로 위에 작용하는 그런 약인데, 각각을 이렇게 처방을 해보니까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뇌에 작용하는 약을 줬을 때는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컸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약에는 별로 작용을 못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포만감을 금방 느끼는 사람들은 이 싹센다 주사를 맞았을 때 훨씬 더 체중이 잘 빠지더라. 네, 연구 디자인을 보시면은요, 이제 아침에 320칼로리를 먹이고요. 이제 식전 식후로 이제 그 피 검사도 하고 위 배출도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도 한번 찍고 12시가 되면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이때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CTS, 그러니까 칼로리 투 세티에이션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빨강색이 여성이고 파랑색이 남성인데요. 이제 여성이 훨씬 세티에이션을 느끼는 CTS가 낮다는 거 알 수 있죠. 1000칼로리 이하만 먹어도 대부분 배가 부른데, 남자는 이제 1200칼로리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2000칼로리 이상 먹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노타이핑, 그 유전자 10가지를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을 예측하는 그런 지표를 이제 만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뇌에 작용하는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하고 이제 위약을 쓰는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싹센다 주사를 맞는 사람하고 위약을 쓰는 그룹,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안에서 각각 CTS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지 이런 걸 봤다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제 CTS하고 관련되는 이제 이게 CTS 자료거든요. 717명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몇 칼로리 안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데,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는 2000칼로리 이상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한 700칼로리 정도, 남성인 경우에는 1200칼로리 정도 먹어야 평균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느낀 거고, 이게 키가 큰 사람일수록 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많이 먹는다는 건데 큰 통계적 의미는 없었고, 이 경우는 이제 체지방률인데요. 체지방률이 높고 낮은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고요. 2번 그림은 이제 식이습관인데요. 식이습관하고 큰 차이가 없고, F 그림은 공복 혈당하고 이제 공복 인슐린인데요. 이것도 이제 포만감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포만감하고 관련되는 지표들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별, 남성일 때 훨씬 더 포만감을 느끼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이제 체중이 많다거나 체지방이 높다거나 또는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키, 나이가 이제 어릴수록 이제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그 패스팅 렙틴이라 그래서 이거는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공복 시 렙틴 값이라든지 공복 혈당, PYY라고 해서 이제 식후에 나오는 그런 식욕 억제 호르몬이거든요. 또는 패스팅 인슐린, 그 인슐린 수치, 그렐린이라는 것은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후에 나오는 GLP-1 이것도 식욕 억제하는 건데요. 이런 수치들은 포만감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고, 주로 성별이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라든지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중요했다는 뜻이고요. 모두 10가지 유전자들이 이제 관련이 있었는데, SH2B1, TNFR, SF11A 뭐 이런 것들이 가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해서 17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지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별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들 쭉 있고, 나이가 얼마나 어리냐 이것도 중요하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지방률, 몸무게, 키 뭐 이런 것들 17가지 변수를 넣어서 여성 남성 모두에서 이
실제 CTS를 이 유전자 점수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CTS 낮은 그룹, 높은 그룹하고 다른 그 임상적인 특징, 그러니까 BMI, 이제 신체 충실 지수는 이제 큰 상관이 없고, gastric emptying time이라 그래서 위 배출 속도인데 이것도 상관이 없고, fasting, 그다음에 post prandial이라는 게 식전의 그 gastric 볼륨이거든요. 식전의 위 용량, 식후 위 용량 이런 것들도 포만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늦게 느끼는 것들은 이런 BMI나 그 위 배출 속도, 위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건데요. 뇌에 작용하는 펜타민 토피라메이트하고 위약을 썼을 때 1년 동안 이게 다이어트를 시켜보면 이제 약을 쓴 사람들이 15% 정도 체중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 나눠보면 많이 떨어진 게 하이 CTS, 그러니까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이 약에 잘 반응을 하고, 이 포만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은 체중이 좀 빠지다가 오히려 반년 후에는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CTS를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건 CTS를 예측한 겁니다. 유전자 점수로 역시 CTS 유전자 점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이 약에 잘 작용을 하고, 낮은 사람들은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삭센다 주사인데요. 16주 동안 삭센다 주사를 이제 매일 맞췄을 때 이 정도 한 6% 정도 체중이 빠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잘 빠지는데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빠지지 않는다. 예, 그 유전자 예측 점수로도 마찬가지가 나온다는 게 이번 논문의 이제 결과입니다. 이번에 그 CTS 유전자 점수를 만드는데 기여한 10가지 유전자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SH2B1인데요. 이건 렙틴과 인슐린 신호 전달을 조절해서 식욕과 에너지 균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높을수록 포만감 도달하는 데까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SH2B1이 높을수록 CTS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TNFR, SF11A는 비만 및 골밀도와 관련이 있고 지방 조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유전자가 PCSK1인데요. 프로호르몬 전환 효소, 프로호르몬 콘버터제를 암호하는 유전자로서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는 펩타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GLP-1이나 인슐린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GLP-1의 리셉터, 글루카곤 유사 단백질, 이제 GLP-1이죠. 삭센다나 위고비, 그러니까 이거를 모방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수용체로 식사 후의 혈당 조절 및 포만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GLP-1 수용체가 작동하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삭센다 위고비가 작용하는 그런 리셉터고요. 렙틴 리셉터 LPR이고요. 식욕을 얻게 하는 호르몬 렙틴의 수용체로서 시상 하부에서 에너지 소비와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TCFL2는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 관련 유전자이고요. GLP-1 합성하고 관여된다는 거고, SM1은 역시 시상하부에서 식욕과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거고요. FTO라는 게 이제 비만 관련 유전자로 가장 유명한 건데요. 식사 행동하고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FTO 유전자 점수가 높으면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ADRA2A라는 것은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전자고요. 이건 지방 분해 및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UCP2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언커플링 프로테인 2하고 관련되는 유전자고요. 에너지 소비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관여한다. 삭센다나 위고비를 맞았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큰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걸 보면 주로 여성에서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남성보다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걸 잘 몰랐거든요. 왜 여성이 더 잘 듣는지. 그래서 보통 설명을 할 때 이제 같은 용량을 맞게 되는데 여성들이 아무래도 체중이나 몸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고용량을 맞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식욕하고 서로 연관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삭센다나 위고비에 여성이 더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보면 여성들이 포만감을 좀 빨리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주 좀 섭취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이제 자주 먹는. 그래서 그 간식 같은 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요. 또 이제 공복 중에도 GLP-1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이제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군것질 횟수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포만감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그
그 싹센다나 위고비에는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여성들에서 싹센다 위고비 효과가 높은 하나의 설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싹센다나 한번 맞아볼까 이랬을 때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좀 군것질을 자주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한번 먹을 때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가는 형태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드실 때 엄청 많이 드신다. 근데 군것질은 잘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싹센다 위고비보다는 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이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난 좀 너무 자주자주 먹고 군것질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싹센다 위고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